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쑥뜸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쑥뜸이 이제 미니뜸인데요. 이렇게 미니뜸으로 판매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콩뜸이라 해가지고 알뜸, 콩뜸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조그마한 크기의 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적인 기관이나 장소에서 하기에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집에다가 사다 놓으신 뜸들을 많이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로당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게 우리 집에 가면 많이 있다. 뭐가 많이 있습니까? 했더니 뜸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장롱 위에다 올려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중요한 것은 뜸을 내가 치료를 위해서 뜸을 떠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을 가셔서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뜨라간 곳에다가 뜨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응급 요령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구매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실 뭐 쑥뜸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익숙한 낯익은 그런 건강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쑥뜸이다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쑥뜸은 열을 가지고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열요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쑥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손발이 차다거나 아랫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600년, 700년 가까이 써온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치료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것 같고, 요즘 청소년들은 좀 많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쑥뜸 냄새가 그렇게 아주 상큼하고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쑥을 태우는 냄새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쑥만 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복합적인 부분들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기가 많이 나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뜸을 뜨실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뜸을 뜨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뜸을 뜨고 나서 버릴 수 있는 물이 담긴 컵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면 이런 핀셋과 그 다음에 초를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에 불을 붙여서 원하는 곳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방법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다가 붙이실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강의를 했을 때 또 현장에 가서 뵙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로 아프시다는 곳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픈 곳이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허리. 그래서 뜸으로 허리에다가 뜸을 뜬다? 이건 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뜰 수가 없습니다. 허리 위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손등입니다. 허리가 손등에 해당되는데, 자, 저를 따라서 이제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으면은 이 주먹판의 절반 부분, 여기가 허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뜸을 붙이면은 바로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허리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뜸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3개 정도의 뜸을 붙여서 뜸을 뜨는데, 이제 너무 욕심을 내고 막 대여섯 개씩만 붙여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실 때 양쪽 손등에다가 3개 정도의 뜸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뜸을 뜨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부분에다, 끝부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가 날 정도가 되면 이제 불꽃이 타들어가는 경우인데요. 그때 핀셋으로 찝어서 이렇게 그 손 등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스티커를 제거해야지 접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매해가지고 잘못 떼게 되면은 노란색 스티커 부분까지 다 그냥 떼어져가지고 불량이 됩니다. 아깝기 때문에 이걸 뗄 때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박색이 드러나고 이거를 해당 지점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지 마시고 반드시 핀셋으로 불을 붙인 다음에 불꽃을 확인하고 해당 지점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타들어가는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다 타들어갑니다. 자, 주의할 사항이 이제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거를 불을 붙이고 손등에다가 붙이고 이걸 3개를 차례대로 하다 보면은 처음에 붙인 것부터 뜨거워진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뜨거울 때 핀셋이 곁에 없으면 손으로 떼게 되는데 화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핀셋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불을 붙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뜨거운 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손등에서 타들어가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으로 뗀다는 것이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핀셋으로 다 타들어가는 뜸을 뗀 다음에 이것을 물컵에다가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경우인데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손등의 이 3군데는 이제 요추와 그 다음에 골반까지 내려가는 위치고요. 이 손등을 자극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만져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손박수법을 해봤잖아요. 자, 기억나신가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6번. 자, 손등을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가지고 6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이 허리 박수입니다. 요통 예방 박수. 자, 7번, 8번, 9번.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0번 박수인데요. 자, 10번 박수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번 박수를 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뇌 기능이 향상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박수를 치면 건강해진다. 장수한다. 무병장수한다 해서 박수를 많이 치고 있긴 한데 더 이제 구체적인 답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손바닥을 부딪히게 되면은 손바닥에 있는 경락이 자극이 됩니다. 경락은 손바닥의 경락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 자, 우리가 가끔 이곳을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죠. 어쩔 때 때리신가요? 이제 우리가 뭐 막 답답하고 화나고 또 우리 시골 갔더니 뭐 복장 터진다고 하잖아요. 복장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를 때리는 이유가 터지려는 것을 막으려는 이제 자연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싸고 있는 보호막, 심포가 있다라는 곳인데 심포와 심장을 날마다 이렇게 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를 때리지 마시고 손바닥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치면은 어디가 자극됩니까? 바로 심장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반사요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우리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보면 가장 치명적인 사망률이 대부분 암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심장 관련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치료법, 가장 좋은 자연요법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치고 TV 드라마나 뭐 우리 어르신들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트로트 막 부를 때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듣는 것이 건강에는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트로트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가정이나 또 여름날 더우면 이제 편상에 나와 계시기나 그럴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심장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쑥뜸요법을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쑥뜸은
의료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뜨라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현 의학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정에서 제가 신안에 있는 여러 섬들을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요 뜸이 우리 집에 가면 많이 쌓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귀찮아서도 하시겠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뜸에다가 자 뜸이 보면은 또 새카맣잖아요 이게.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뜸은 여기가 검정색은 아니란 말이죠. 쑥뜸 색깔이 이제 갈색 계통으로 색깔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냄새와 연기를 좀 예측해서 좀 덜 나오게 하는 이제 방법으로 만들어진 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다 불을 붙이면은 훨씬 냄새가 덜 납니다. 연기도 덜 나고. 그래서 이걸로 많이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알뜸 이걸 사다가 뜸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걸 뜨실 때는 이게 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좀 전에 이것은 1분 30에서 2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래가 노란색 스티커가 있고 이걸 떼내면 이 접착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떼내서 이렇게 뜸을 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뜸을 뜨느냐? 이렇게 떴을 때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박수를 쳤을 때 생기는 심기능, 심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경우죠. 자, 여기 뜸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손가락을 접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하나를 붙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붙여놓으면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대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수님에게 쑥뜸 수업을 들을 때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 뜸을 뜰 때 1357구로 뜨셨다고 하더라고요. 홀수로. 그래서 두 개를 뜨면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 개의 뜸을 떠야 된다고 쳤을 때는 이곳에다 뜸을 떠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 하나, 둘, 셋. 여기는 이제 생식기 질환, 전립선이나 요실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 위에 두 개에서 세 개, 여섯 개의 뜸을 떠주시면은 심 기능을 강화해주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올 수 있는 어떤 비뇨기 계통의 질환들, 전립선이나 요실금과 같은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는 뜸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손바닥이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 자, 손바닥의 뜸자리를 잡는 방법, 손가락을 접어서 손금이 지나가는 쪽에다가 반 주먹을 쥐어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뜸을 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자, 이 손바닥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손금이 지나가는 라인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하나 붙였고, 자, 두 번째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뜸을 뜬다고 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제 어려운 경혈 용어로는 여기가 노궁, 그 다음에 소부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생식 관련 대릉혈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쑥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접어서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사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 하나, 둘, 세 개의 뜸을 손바닥에서 떠주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세 개가 떠지는 겁니다. 한 군데다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급한 마음에 동시에 손에 이제 세 개 뜸을 뜨고 있다가 뜨거워지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핀셋을 집을 수가 없으니까. 또 옆에 우리 어머님이나 또 남편분이 해주시면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쪽 손에만 세 개를 뜨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 반대쪽 쪽에 세 개.
3개, 3개, 6개. 그리고 손등으로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으로 가가지고도 좀 전에 이제 이렇게 손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접어가지고 주먹을 쥐었을 때 주먹의 이 중간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했을 때 그 아래로 이렇게 뜸을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 아랫부분으로 위치를 잡는데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등에다가 쭉 이렇게 붙여도 되긴 하겠지만은 손으로 눌러봤을 때 아픈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곳이 지금 굉장히 통증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뜸을 붙여서 3개, 3개, 6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여기가 혈로는 대릉혈이고 여기가 이제 비뇨기 계통 질환에 예방을 하는 곳이다 했으면 여기 뒤쪽은 이제 항문에 해당하는 경우죠. 항문에. 뒤에 손등에 보면은 쭉 홈이 파이는 곳이 나와요. 항문 부분. 그래서 항문 쪽 치질이나 치액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뜸을 떠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 불을 붙여서 뜸을 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세보면은 손바닥에 3개, 손 3개, 3개, 6개 이렇게 그 다음에 손등에 6개 하루에 12개씩 뜸을 떠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뜸의 열을 통해서 심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추에 찾아오는 어떤 디스크와 같은 질환들 요통을 예방해주는 치료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지금 장롱 위에다가 비축해 놓으신 이 조그마한 뜸들을 꺼내다가 오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마을에 모여서 하시지는 마시고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부부들이 오보닥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위치에다가 뜸을 떠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자, 쑥뜸요법은 우리 어르신들도 제 설명을 듣지 않고도 대체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우리가 뜸을 떠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이건 우리 이제 한의원에 가시면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다가 자녀분들이 사다 놓은 뜸을 뜨고 싶을 때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은 이제 화상에 대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막 뜨겁게 뜨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적당하게 뜨겁게 이제 뜨거워지면 떼가지고 물에다가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 축두부 부분이라든지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목 쪽, 목 부분 그 다음에 무릎의 뒤에 오금 부분도 뜸을 떠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곳에는 화상을 입으면 오래 갑니다. 화상 자국이나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나 심장 부위, 그 다음에 생식기 주변 같은 데는 뜸을 뜨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가장 이제 우리 몸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손 등 부분, 허리를 위한 부분과 손 바닥 부분 여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의 반사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을 접어가지고 2번째, 3번째 손가락 사이와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손가락 사이 그 다음에 비뇨기 쪽에 해당되는 이 아래쪽에 대릉이라는 곳에 하나, 둘, 3개에서 3개, 3개, 6개의 뜸을 떠주시면은 심기능의 건강, 심장 기능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저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집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뜸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법 강의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지만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이런 것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용법들을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의료법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이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집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차원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대로 손 바닥과 손 등에다 뜸을 뜨는 방법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걸 사용하셨으면 하는 이제 그 바람의 수업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화면 보시고 손바닥에 3개, 3개, 6개, 손등에 3개, 3개, 6개 이 뜸을 뜨심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